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히 시장 움직임이 아주 활발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 뭐 주요 지수들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또 기술 기업들 소식, 에너지 시장, 심지어 지정학적인 만남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자, 그럼 빠르게 한 1분 요약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시장은 정말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S&P 500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네, 다우존스 지수도 거의 작년 최고치 코앞하지 같죠? 맞아요. 비트코인까지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파라마운트나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식들은 뭐 폭등 수준이었고요. 네, 엄청났죠? 근데 또 다른 쪽을 보면 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높은데 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AI 열풍 속에서도 코어 위브처럼 비용 문제가 불거지거나 시스코처럼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실망감이 나오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뭐 애플의 장기 AI 계획이라든지 트럼프 푸틴 회담 가능성까지 와, 오늘 정말 파헤쳐 볼 게 많은데요.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딱 집어서 당신이 현재 경제와 기술 환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보죠. S&P 500 지수가 한 0.3% 정도 오르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도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작년 최고치에 정말 바짝 다가섰고요. 나스닥 100 지수 역시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S&P 500 종목 중에 거의 85%가 상승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랠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러셀 2000 지수 같은 중소형주 지수도 한 2% 오르면서 2021년 고점에 이제 한 5% 차이로 근접했고요. 비트코인도 말씀하신 대로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런 상승세 역시 그 배경에는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거의 100%로 보고 있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 같아요. MRI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한 59%, 그러니까 거의 60%가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시장의 기대감이 좀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연준 회의 전까지 나올 경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잭슨 홀 연설 같은 변수들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 속에서 개별 종목들 움직임은 어땠는지 좀 볼까요? 눈에 띄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렇죠. 특히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여기는 합병 완료 소식이랑 UFC 중계권 계약 소식까지 겹치면서 거의 37% 가까이 급등했더라고요. 와, 37%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워너브라더스도 내부자 매수 소식이 있었고요. 7.5% 상승했고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와, 이건 정말 디즈니랑 파트너십 발표 하나로 81% 폭등했어요. 81%요. 네, 이건 정말 놀라운 반응이죠. 시장이 이렇게 뭔가 확실하고 가시적인 뉴스, 특히 대형 파트너십 같은 거에는 정말 뜨겁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IPO 종목인 BSH도 첫날 89% 올랐고 US 엔티모니 같은 경우는 CEO 인터뷰 후에 한 5% 정도 상승했고요. 방산용 광물 관련해서요. 확실한 호재에는 정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군요. 근데 또 반대로 기술주 쪽은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좀 하락하고 물론 애플이나 아마존은 S&P 500 상승에 기여하긴 했지만요. 네, 기술주는 약간 혼조세였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코어 위브인데요. AI 인프라 관련 기업인데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장 비용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무려 21%나 급락했습니다. 21%면 정말 큰 폭인데요. 카바라는 곳도 연간 매출 전망치를 낮추면서 16.6% 하락했고요. 그리고 시스코 사례가 좀 흥미로웠어요. 아, 시스코요? 네.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시장 기대치, 특히 AI 관련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한 3%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인프라 수준은 좋았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은 뭔가 더 확실한 AI 모멘텀을 원했던 걸까요?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키워드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코어 위브나 시스코 사례는 뭐랄까, AI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시장의 고민, 이런 걸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도 이제 같이 보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열기 속에서도 이런 우려가 공존하는 거죠. 이런 단기적인 기대와 실망이 오가는 와중에 애플은 조금 다른 길을 가는 것 같다는 소식도 있네요. AI 분야에서 좀 뒤처진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사실 애플은 단기적인 AI 경쟁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로보틱스라든지 스마트홈, 시리 성능 개선, 심지어 폴더블 기기까지 포함해서요. 대규모 AI 중심의 하드웨어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죠? 핵심은 2027년 정도의 출시를 목표로 하는 탁상용 로봇, 그리고 내년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 화면 달린 홈팟,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기들이고요. 물론 곧 나올 아이폰 17 라인업, 슬림형 아이폰, 새 에어팟, 애플워치 울트라 이런 것들도 다 AI 기능 강화와 연결될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은 AI를 애플 생태계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큰 전략의 일부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관건은 소프트웨어겠죠. 특히 시리 개선을 위해서 자체 개발 중인 AI 모델, 코드명 리누드라고 하던데요. 이것과 또 외부 모델 도입, 이건 글렌부드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이걸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시장의 기대와는 별개로 꾸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의 장기 전략도 흥미롭네요. 자, 그럼 기술 기업들의 이야기 외에 다른 거시적인 변수들도 짧게 짚어볼까요? 오펙 플러스가 9월에 증산을 결정했다고요? 네, 하루에 54만 7천 배럴 정도 증산하기로 했죠. 이게 이제 유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연료 수요가 좀 부진하다는 신호나 고용 시장이 식고 있다는 데이터와 맞물려서요.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정학적 이슈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이 만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런 준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첫 회담은 아마 서로의 입장을 탐색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후속 회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문제를 넘어서 미국과 러시아,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긴장을 다루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유럽 쪽에서는 영토 교환 문제에 대해서 1인치 대 1인치 원칙 같은 제안도 나오는 등 상황이 꽤 복잡합니다. 영토 문제 말고 다른 조건들도 논의될 수 있겠군요. 네, 서방의 지원 중단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군비 축소 같은 다른 조건들이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 역시 당연히 세계 시장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죠. 저희는 제공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장은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며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였지만 네, 그 이면을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열풍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AI 기술 구현에 따르는 현실적인 비용 문제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고요. 코어이브나 시스포 사례처럼요. 맞습니다. 개별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민감한 반응도 여전하고 또 애플처럼 장기적인 AI 중심의 하드웨어 전환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여기에 오펙 플러스의 증산 결정이나 미러 정상회담 가능성 같은 거시적인 변수들도 계속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 시장의 열광적인 분위기,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요인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에게 이 모든 정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단순히 헤드라인만 보시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더 넓은 경제적, 정치적 맥락을 함께 연결해서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장의 AI에 대한 낙관론이 정말 최고조에 달한 것 같은데 정작 시스코 같은 기업들은 그 높은 기대치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AI 기술의 실제 발전 및 적용 속도와 시장의 기대 속도 사이의 이 간극,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리고 이 간극 속에서 당신은 어떤 신호들에 주목하면서 기회와 위험을 판단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